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부모님 혹은 친부모님과 새아버지, 새어머니와의 증여공제 적용, 그리고 증여재산 합산과세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증여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절세를 위한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도움되는 정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세무사님,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이혼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제 친구도 부모님이 그런 케이스시거든요. 친구가 5년 전쯤에 아버지한테 4억 원을 증여받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면서 어머니한테 5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4억은 이번에 어머니한테 받은 5억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합산한 거랑 안 한 거랑은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요. 그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 그 세율 구조가 누진 세율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 세율이 높은 구간대가 적용이 돼서 부담세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만약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면 4억에 추가로 5억을 합산해서 9억이 되잖아요. 그럼 30% 구간에 들어가고요. 이 경우에는 합산을 안 해도 되니까 처음 4억에 대한 세금은 20% 한계세율이 적용되고 뒤에 받은 5억도 따로 20% 한계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제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그런 구조네요. 세금만 보면 좀 그런 셈이죠. 근데 이 세금이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많이 큰가요? 이혼을 안 하셨을 때는 아버지가 4억 원 받으면서 증여세 6천만 원 내셨을 거고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5억을 받으면서 이게 1억 3,500만 원이 추가로 나와요. 그러면 총 납부할 세액은 1억 9,500만 원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셔서 합산가세가 안 된다면 아버지한테 4억 받았을 때 6천만 원, 이번에 어머니한테 5억 받았을 때 9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 이래서 양쪽의 차이가 4,5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와, 이거 차이가 너무 큰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배우자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증여일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직계 존속한테 받을 수 있는 증여공제 5천만 원, 이게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건 이혼하셨으니까 각각 5천만 원씩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서는 증여자는 그룹별로 계산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도 자녀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민법상 직계 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23년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셨고요. 근데 24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25년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요. 23년에 아버지가 증여하셨던 부분, 그리고 25년에 어머니가 증여하셨던 부분, 그 금액은 합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 경우에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혼하신 사례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인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일 현재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것이니까 증여일 현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 아버지 증여분과 2025년 어머니 증여분은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모두 자녀 입장에서는 여전히 민법상 직계 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한 번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산가세 여부는 증여의 시점에 부모님이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이혼한 부모님의 증여재산 합산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부모님이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이전에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두 분이 부부 관계가 된 거니까 당연히 합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새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친아버지한테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새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되지 않고, 새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과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요, 증여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건 힘들겠죠. 원래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증여공제 5천만 원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0년 1월 1일 증여재산공제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새어머니 혹은 새아버지한테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새어머니한테 증여받는 건 5천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증여를 받으면 아버지와 혼인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타 친족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새아버지한테 증여받기 전에 10년 내 어머니한테 증여받고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새아버지 증여받을 때는 증여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합산 과세 여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여 공제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이거는 들을 때마다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입장에서 모두 직계 존속에 속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적용을 하면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증여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동안 한 번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과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걸까요? 상증세법 제47조 2항에서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그거 알 것 같아요.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동일로 본다. 근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배우자가 아니니까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여는 합산하고 당연히 아빠, 엄마 증여도 합산을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증여와 아버지 증여는 세대가 다르니까 합산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훌륭하시네요, 문PD님. 이게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부분을 활용하면 절세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증여 순서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는 편이 절세가 되시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 금액을 적절히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는 게 절세가 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까지는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를 잘 나누면은 아까 절세가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조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고 해서 30%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이상의 증여를 받으면 40% 할증이 되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으니 할아버지 증여의 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게 좋은 거죠.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고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500만 원을 내지만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세금이 650만 원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딱 할증,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아버지한테는 할증되는 게 없으니까요. 5천만 원 공제 카드는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쓰는 게 할증도 안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증여를 적절히 나누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증자가 미성년자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시가 5억 원인 부동산을 증여를 하시려고 해요.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낼 재원이 없으니까 증여세 납부할 그 돈까지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증여세 납부할 금액을 아버지가 현금 증여해준다면 세금이 약 4,800만 원 절세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증여세 낼 자금까지 증여를 하면 1억 7천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되지만 증여세 낼 현금을 아버지가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약
약 1억 2,200만 원이 계산이 돼서 4,800만 원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금액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지고요.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할아버지가 증여세 대납을 해줄 경우 증여세는 5억 9천만 원, 그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납해주면 증여세는 3억 5,400만 원, 그래서 2억 3,600만 원가량 증여세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할아버지가 다 증여할 때보다 아버지랑 이걸 나눠서 증여하니까 증여세가 정말 확 줄어드네요. 이건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합산 과세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절세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오늘 세무사님과 부모님이 이혼이나 재혼을 하셨을 경우 등의 증여공제 적용과 증여재산 합산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흥미롭기도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 많았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증여를 적절하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적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절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내용 한번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부모님 이혼 후에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내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버지께 증여받은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어머니께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셋째,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과 새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넷째,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와 부모는 직계 존속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1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고 증여공제를 받았다면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이혼을 하셨더라도 재혼을 하셨더라도 10년 내에 어머니 혹은 새어머니한테 증여를 받을 때 증여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